안녕하세요.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의 김미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당장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월 대선 이후에 야당이 집권을 해서 규제가 강화되면 하반기 시장 전망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때 아닌 겨울을 맞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 저희 토요일은 데일리 부동산에서 그 해법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노철우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철우 소장님 자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은퇴 시기에 맞춰 부동산도 리모델링하자 은퇴부동산연구소 노철우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노하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노철우 소장님과 함께 하실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지역번호 02-377-0273으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 저희 노철우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소사 원시 복선 전철에 대한 소식 그리고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랄게요. 자, 소사 원시 복선 전철이 2018년 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지역은 아니었는데요. 어떨까요?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서남권 지역을 소개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좋은 것을 이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대부분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뭐 송파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투자를 할 때 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자금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아무리 부동산 지역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투자 자금에 어떤 제한이 있다면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부동산에 대한 지역적인 선입견을 버리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역, 그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도 부동산이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물처럼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던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시기에 맞춰서 늘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지역을 선택하셔서 저가에 매수를 하신다면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남권의 교통 호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참 변모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하철 노선이나 네. 교통 호재가 상당히 많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2024년이라든지 2023년 상당히 먼 미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네. 관심을 많이는 가져도 이게 당장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교통호재는 어떻게 보면 2018년 2월 개통이니까요. 상당히 그리 많이 남지 않았네요. 많이 남지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개통식에 맞춰서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하철 노선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네. 지도를 좀 볼까요? 예. 어떻게 보면 서남권 지역이 네. 어떤 그 부동산에 취약했던 것은 우리가 교통, 이런 도로교통 여건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다 할 어떤 지하철 노선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특히 횡으로는 지하철 노선들이 좀 있는데 이 남과 북을 연결하는 종으로서의 지하철 노선이 부재했다는 것이었는데 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노선이 소사, 원시, 복선, 전철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소사는 부천 소사를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원시는 안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과
시흥을 거쳐서 부천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2018년 개통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으로 많은 그 어떤 택지 개발 사업들이 우리가 몰랐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번 개통에 따라서 어떤 가격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지역의 인근에 두 가지 보금자리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딜까요? 네. 첫 번째 좀 네. 소개해드리면 시흥 장현지구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위치는 연성 IC 인근, 시흥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을 목표로 해서 개발 목표로 해서 택지 개발 사업지구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급 계획은 18,000가구 정도 공급하니까 네.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러네요. 택지 개발 사업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예상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제가 그렇죠. 항상 부동산은 투자 금액이 중요하니까요. 네. 예상해 보면 한 1,100만 원대에서 전으로 왔다 갔다 해서 아마 분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주변의 능곡지구 현재 시세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들어서 드디어 분양 일정이 좀 잡혀 있는데요. 5월 달부터 아마 3월에는 뉴스테이가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뉴스테이는 임대 쪽이니까 어떤 네. 투자의 상품이라고 볼 수는 어려워서 5월 달부터 민간 민영 공급 물량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동의 제일 풍경채라든지 금강 펜트리움 이런 물량들이 동원 로얄 듀크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을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내가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시흥 지역에 뭔가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청약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보금자리 사업지구의 특징은 그래도 우리가 분양만 받으신다면 입주할 당시에 분양가 수준을 전세가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자금적으로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청약을 받으신다면 아마 입주하실 때는 상당히 금융적인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2018년 2월에 우선은 교통 호재가 큼지막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보금자리 두 곳을 좀 예정된 곳을 알려주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블루칩으로 떠오르는 곳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곳인데요. 네네. 남양주 다산 신도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어떨까요? 제가 네. 한 군데를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요. 네. 한 군데 더 소개하겠습니다. 보금자리 네네. 시흥 시흥 은계지구 쪽에 은계지구가 네. 있는데요. 그 지역은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지역은 시흥에 가깝다면 이번에 소개할 지역은 부천 쪽에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안현 IC와 시흥 IC 인근에 소재하면서 올해부터 일부 여기는 이제 이미 많은 물량이 공급이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일부 공공 분양 물량이 있기 때문에 부천에 좀 더 가까우니까 네. 좀 더 이제 접근성이 가깝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지역은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 고속도로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교통 요건은 훨씬 더 좋다고 볼 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지하철 노선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개통에 따른 수혜가 되면 도로교통과 지하철 노선이 합쳐지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양가도 공공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는 한 950에서 1,100만 원 미만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부동산은 싸게 받아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분양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보금자리 두 곳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시흥 장현지구, 시흥 은계지구 알려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 남양주 다산 신도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다산 신도시 네. 하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분양 시장을 보면 가장 핫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남양주에 소재하는 다산 신도시가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네. 이 신도시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남과 북의 어떤 차이가 좀 있거든요. 아.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인기가 계속 될 것인지 아닌지 한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보겠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는 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다산 진건읍에 소재하는 진건지구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동에 있는 지금지구가 합쳐져서 두 개 합쳐져서 우리가 다산 신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기본 정보부터 보면 좀 네, 지도가 나왔으니까 나왔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네. 북쪽에 있는 진건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지금동이 합쳐져서 다산 신도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네. 알겠지만 전체 화면으로 좀 봐주시면은 화면을 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을 좀 보면요. 네. 북쪽에는 다산 진건지구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지금지구가 합쳐져서 우리가 네. 다산 신도시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히 눈으로 보셔도 상당히 큰 규모의 보금자리 사업이고 네. 많은 분들이 수도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인기를 끌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북쪽은 그러니까 규모가 좀 크고 상업 지역이 중간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어떤 편리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래쪽 다산 지금지구라고 표현되는 곳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한강을 끼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인데 네.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서 IC 이 아랫길을 통해서 바로 강변북로와 연결되는 네.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분양을 했던 곳이 대부분 한강 조망권이라든지 교통 편의성을 많이 강조했던 그런 네.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특징이 우리가 이제 진건지구 쪽은 많은 지역이 몰려 있고 그다음에 중심에 상업 지역이 들어오고 향후에 또 지하철 노선까지 추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생활 편리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밑에 다산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쾌적성과 어떤 한강 조망권과 교통 편의성 이런 곳의 특징이 좀 갈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어떠한 그 기호에 따라서 어떤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두 군데를 이렇게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쪽 지역이 규모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3만 1,000세대 정도가 공급될 만큼 네. 굉장히 큰 규모의 그렇군요. 신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다산 신도시가 공공분양이었기 때문에 분양가조차도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했던 네.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네. 초기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내가 투자를 잘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지구와 진건지구, 쾌적성과 편리성 면에서 좀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지도를 통해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리성은 진건지구 북쪽 지역이 네. 되겠고요. 그다음에 삶의 어떤 쾌적성과 도로교통 여건, 그다음에 한강 조망권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지금지구가 좋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기호 나는 이렇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고 싶다는 분들은 지금 지구에 적극적으로 청약하시는 게 좋은데 올해 분양 물량이 두 군데 다 예정돼 있습니다. 진건지구 쪽에는 주상복합 물량이 아마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지구 쪽에는 일반 공공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물량도 좀 내가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제 조만간 청약 공고가 나올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재 요인 한 가지만 좀 짚고 네, 넘어갈게요. 안 그래도 여쭈려고 했는데요. 네, 예. 바로 네. 왜 이렇게 남양주가 이렇게 뭐 도농역도 있고 이런 것도 네. 있겠지만 향후에 어떤 가치가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때 8호선 노선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동북에 소재하는 이런 보금자리 사업지구인데 북쪽과 연결하는 우리 노선은 이렇게 이미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네. 송파 연결하는 노선, 이런 강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하철 8호선 연장 계획이 잡혀 있고요. 개통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시작해서 네. 구리를 거쳐서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진건지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별내 신도시까지 들어가는 교통 노선이기 때문에 네. 이 지하철 8호선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다산 남양주 일대가 그 북부 지역에만 한정돼 있는 호재 요인이라 봤다면 이제 남과 북이 연결되는 8호선 공사가 착공돼서 2022년에 개통된다면 상당히 강남 프리미엄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거듭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것을 볼 때 그 북부 지역의 가장 핵심이 바로 구리시와 남양주로 이미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광역적인 계획을 보셨을 때도 그렇고 이런 그거에 따른 순차적인 이런 교통 호재 요인들도 감안하신다면 앞으로의 다산 신도시 인기도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노철호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 시간에는 소사 원시 복선 전철 그리고 2018년 2월에 개통에 따른 서남권 지역 분석과 함께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는데요. 많이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부동산 고충 처리 센터 이어가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 부동산 고민 많은데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 02-3772-0273, 지역번호 02-3772-0273으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시작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연결됐습니다. 네, 문자 상담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온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5587님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목적으로 하왕심리 텐딜 아파트 그리고 청계힐 스테이트 분양권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왕심리 텐딜 아파트 그리고 서초 프로지오 청계힐 스테이트 분양권 중 어디 지금 매수하시는 게 좋을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쪽 지역을 문자로 상담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보시고 한번 판단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신 지역이 사실은 지역적으로 그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왕심리동 쪽인데요. 네. 왕십역을 한번 보시고. 네, 하왕심리 텐딜 아파트입니다. 네네.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지도에 나가고 있는데 왕십리역, 상왕십리역에 지금 왕십리 텐제일이라고 보이고요. 아마 이쪽 지역을 지금 문의를 주신 것 같고 두 번째 비교 상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청계힐 스테이트 분양권이시죠? 이쪽 지역인데 바로 여기 보시면 청계힐 스테이트 아마 이쪽 지역을 말씀하십니다. 청계 한신휴 이쪽 지역이 지금 지도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가 청계 힐스테이트 지역이라서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거의 이제 지하철 2호선을 같이 활용하고 있고 거리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지역인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왕십리 뉴타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비교 상품으로 보신 것은 전농 답신리 뉴타운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둘 중에 어디가 더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지도를 보면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멀지가 않아요, 서로. 그다음에 상품이 뉴타운이라는 걸로 서로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시세 부분은 아마 이제 텐질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한 7억 5천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답신 뉴타운에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한 5억대나 6억대. 한 1억 정도 갭이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서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이 같은 뉴타운이 있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우월하다를 감히 말하기가 상당히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건데 아마 이분은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취득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보유세 부분도 계속 증가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어떤 투자 성과가 비슷하게 예견된다면 굳이 비싼 거를 잡는 것보다는 같은 어떤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쪽 지역 같은 여기 텐질 말고 지금 말씀하신 청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시공간 구조 이런 광역적인 계획을 보면요. 동부권에 서울 지역의 동부권에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청량리 지역입니다. 청량리 지역. 그래서 청량리 지역이 우리가 이제 2018년에 평창올림픽 갈 때 KTX역이 출발한 역이 청량리역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쪽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청량리역 인근입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이 좋아지면 그거와 연접되어 있는 전농 답신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부각을 할 수 있고 그거에서 속하고 있는 지금 힐스테이트 물량 분양권 자체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둘 중에 투자 목적으로 하신다면 금액이 좀 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청량리 개발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전농 다심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인접해 있는 청계 힐스테이트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지역 중에선 금액적으로 좀 더 유리하고 유리한 청계 스테이트 쪽으로 네, 추천을 주셨는데요.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네, 어떤 아파트 보고 계신가요? 지금 자양 사동이나 네. 다산지구 분양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아, 다산지구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자양사동에 어떤 거 보고 계시지요? 재건축이요. 자양사동 재건축이요. 자세한 지번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양 사동 553에 26번지 같은데요. 천천히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양사동에 네. 자양 사동 553에 26번지. 네. 자양사동 553-26번지. 그리고 네. 다산지구는 어디 보고 계신가요? 그냥 분양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양사동 553-26번지나 다산지구 쪽 분양을 받으면 어떨까? 이 두 가지 고민 중이신 건가요? 투자 목적으로요. 네, 투자 목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을까 고민 중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둘 중에 어떤 게 괜찮을까요? 우선 첫 번째가 자양사동 553-26번지시고요. 553-26번지십니다. 네네. 자양사동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것 외에 다산지구 쪽 분양을 또 받으면 어떨까 고민 중이신데요. 네네. 투자 목적이시고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자양동 쪽이신가요? 네. 자양동에 거주하시는데 이쪽 지역에 물건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투자를 할 계획이신가요? 투자를 하려고요. 네, 이쪽과 아니면 분양 쪽으로 미사지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그런 질문이시죠? 네. 네. 일단 이쪽 지역,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지금 지도만 보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네. 지역이, 자양동 지역이 건대 입구 쪽 지역인데, 네. 보시면은, 자양동은, 이 일대가 네. 그 구이 자양 네. 촉진, 전문가님 전체 화면 한 번만 더 네네네. 보여주시죠. 네. 네, 이쪽 일대에, 자양동에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지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여기가 지금 재개발이나 어떤 정비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인가요? 시청자님?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세요? 방송에서 만들어서. 예. 그러시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촉진지구라든지 재개발 사업지구가 아니라면 거주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들어갈 될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만약에 이쪽 지역보다는 구이 네.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구의역 인근이 좀 있어요. 옆에 보시면요. 네네. 구의역 인근. 근데 이쪽 네. 지역이 동서울이라든지 이번에 문정 법조타운이 이전을 하면서 그쪽 일대에 상당히 대규모의 개발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동서울 터미널 인근으로도 그 동서울 터미널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대화 산업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양동 지역이 어떤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한강 접근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크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고 재개발이라든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의 장기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자양동 쪽에서 물건 투자를 하신다면 이쪽 지금 말씀하신 지번 지역보다는 네. 구이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쉽게 얘기하면 법조타운이 이전하게 될 그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큰 개발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네. 그거 외에 이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미사신도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다산. 다산신도시 네. 말씀하셨나요? 네. 예, 다산신도시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그다음에 그 차후에도 그 경기권 동부권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하남시를 두 개 묶어서 가장 핵심 지역으로 계속 성장을 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아까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분양 물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청약 통장은 있으세요? 시청자님? 있어요. 근데 주택이 있어도 1순위가 아니잖아요. 주택이 있으니까. 주택이 있으니까 공공물량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민영 네. 물량은 우리가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청약을 해보셔서 당첨이 되시면 이거는 지금 투자 목적이시기 때문에 꼭, 그렇죠. 예. 꼭 거주해서 살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 만약에 당첨이 되신다면 전세를 놓고 계속 기다리신다면 충분하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말씀드리면 네. 그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집원 외에 오히려 네.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에 투자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올 4월부터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영 물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통장을 활용하셔서 청약을 하신다면 충분히 미래 가치 높다라고 최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정리도 싹 잘 해주셨습니다. 자양 4동보다는 구의 지역,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쪽으로 보시고 또 투자 목적으로 다산 신도시 4월 분양 물량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판단에 도움 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네, 514-43번지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지역이 좀 전망이 좀 궁금하고 네. 또 그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사회가 거기 지금 집을 사면 어떻겠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사인님 그래서- 보고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화전 514-43번지. 아, 현재 제가- 사시고 계신 곳이 514-43번지시고. 거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새로 매수 예정이신 건 없으시고요. 그 이제 사위가 네. 거기 동네 집을 하나 사볼까 싶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추천해가지고 잘못되면 그럴까 싶어서 좀 전망도 좀 알아보고 싶고 알겠습니다. 해서 그럼 우선 현재 살고 계신 화전동 예. 514-43번지 향후 전망 어떤지 문의드려볼까요? 예 그리고 네. 그 투자할 때도 우리 애가 또 투자해도 되는지 그런 거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 화전동 514-43번지고요. 어떨까요? 네네. 앞으로 전망 괜찮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지금 네. 화전동 지역에 물건을 갖고 계신 거죠? 제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살고 이게 계시고 네, 오래전에 샀는데 네네. 걸려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 사위분이 지금 추가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사도 되는지 어떤 불확실성 예, 예. 때문에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전동 지역이 오늘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잘 주셨는데 네. 화전동 지역이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린벨트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네네. 지금도 그린벨트가 아닌가 생각하실 건데 네. 사실은 화전동 지역은 2013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우리가 이쪽 일산 지역을 많이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 은평구에서 일산으로 넘어갈 때 항공대 주변에 있는 굉장히 좀 조용하고 이쪽 지역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개발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질문 주신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쪽 일대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라는 것 정보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 분양을 했었죠. 향동 공공사업지구가 상당히 인기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 일대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린벨트가 고양시가 해제하는데 이쪽 화전동 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 크게 세 개 가장 큰 규모로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여쭤보시는 화전동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삼성 신도시가 있는 삼성동 지역에도 가장 큰 규모로 그린벨트가 풀렸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원흥 택지개발지구 인근에도 동산동 지역도 그린벨트가 풀렸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보다 시청자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이쪽이 좀 더 제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화전역 역세권에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점수를 주고 제가 만약에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자 입장이라면 네.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전역뿐만 아니라 보시면 덕양중학교, 덕은 초등학교까지 네.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희소성이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시청자님 해제되면서요. 예.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어린이집이구나. 수립이 돼서
예. 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린벨트가 확 풀리면 우후죽순처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내려서 향후에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집을 짓고 개발해라 이런 식의 지침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 지역에 이미 그 지구단위 계획 지침이 만들어졌고요. 건축은 이렇게 해라라고 이미 2016년에 아마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예, 예. 보면 화전역을 우리가 이제 기존의 지하철역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역세권이고 이미 초등학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서 아마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사업들이 아마 주택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미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토지는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시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일대 뭐가요? 그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아, 지금 제가 작년에 지금 매매하는 걸 봤는데요. 네네. 650, 한 700, 그 사이에 매매 저기. 아, 근데 그건 3.3제곱미터당 그 정도 거래가 되는 예, 거죠? 예. 네. 예,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화전역 일대가 은평구랑 바로 좀 연접해 있는데 은평구 우리 대지 시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미 600에서 700만 원 올라오면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가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이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그러한 시세의 흐름도 시세 차이에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전망은 제가 굉장히 밝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거는요. 우리가 이제 이쪽 지역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님께서 전화 주신 그 연령대는 좀 기다리면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위분은 좀 연령대가 젊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 초등학교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네. 주변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시설이라든지 어떤 생활 인프라 시설 면에서는 좀 열악한 게 현재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시청자분께서처럼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적절하실 것 같은데 나머지 그런 좀 젊은 층에 거주하기 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2017년부터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추가로 또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짧게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9612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개포주공 1단지와 잠원 한신 8차 중에서 어느 곳이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곳이 괜찮을까요?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 주신 지역은 네. 너무나도 핫한 지역이고 네. 그다음에 투자를 이쪽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소수지만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네.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포주공 1단지와 잠원 한신 8차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투자의 어떤 중보가 되는 기준을 전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사업 속도입니다. 사업 속도 관점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볼 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건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관점에서 좀 보면요. 네. 개포주공 1단지는 굉장히 대규모 단지면서 주변 거주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한 6,000세대 이상으로 매머드급 단지로 거듭날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그런 어떤 입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관리 처분이 이미 총회를 4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올해 안에 관리 처분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반대적으로 이제 비교하시는 상품 중에 신반포, 잠신 한신 8차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네. 걸릴 것 같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개를 비교한다면 개포 1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포주공 1단지 쪽으로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모두 만나봤습니다. 방송 중에 이루어지는 상담과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데이 매물 시간 이어갑니다. 재테크와 안정적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매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매물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2-3772-0273으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샵 3772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대지 면적 14만 530제곱미터, 연면적 126만 1,563제곱미터로 2018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의 오피스텔 180실 분양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는 1억 1,700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약 1,000만 원에 월세 50에서 55만 원 사이 예상되고요. 대출은 약 7,020만 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투자금은 약 3,680만 원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의 수청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인 분양 매물이고요. 먼저 입지 여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네. 소개해드릴 매물은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 오피스텔 하시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자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익률 올리려면 우선 좀 임대가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매매가는 좀 낮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까 기본 네. 정보 소개하다 보니까 오산에 소재하고 세교지교에 아마 소재하는 것 같은데 매매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 또 네.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같이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오피스텔의 공급 과잉이란 이런 많은 어떤 그 뉴스들이 있을 때 매매가가 이렇게 1억대 초반의 매물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수익률적인 면에서 일단 그런 점을 일단 지적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좀 설명드리면요. 오늘 이번에 그러니까 소개하는 물건은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필봉터널 개통이 개통을 착공이 들어갔는데 1월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개통이 되면 동탄 신도시까지 5분 거리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홈플러스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홈플러스 도보 30초 안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쾌적성, 거주의 쾌적성 때문에 알려져 있는 어떤 수목원 10만 평 규모의 물향기 수목원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다음에 SRT라고 우리가 동탄역, 우리가 네. 부산과 그 호남 지역을 갈 수 있는 SRT가 바로 한 4.4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또 우리가 지방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서로 들어갈 때도 네. 역으로 보면 굉장히 수서까지 금방 그쵸.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 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임대 수요를 좀 살펴드리면요. 네. 동탄 일반 산업단지, 오산 가장 산업단지, 그다음에 동탄 테크노밸리, 오산대학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주변에 이런 그런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등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약 상주 인구가 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입지 여건, 임대 수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피스텔로서 입지가 상당히 좋네요. 초역세권에다가 임대 수요도 상당히 풍부한데요. 이곳의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오산 지역에 이제 세계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세계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탄을 제가 이제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네. 동탄 신도시가 신도시 규모로 따지면 가장 큰 규모의 신도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동탄 1과 동탄 2가 합쳐져서 동탄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것은 인프라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탄 신도시와 2km 정도 필봉터널이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선도로로 바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은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는 오산에 소재하지만 생활은 동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입지라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호재 요인이 된다라는 것 좀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좀 호재 요인으로는 동탄 세교 복선 전철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오산대역과 동탄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네. 그래서 2016년도에 추가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 9월부터 열심히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노선이 연결이 된다면 동탄 생활권 그리고 동탄의 편리성, SRT 편리성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피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요층들이 이제 그 만약에 의료 시설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요. 본 사업지 인근으로 바로 의료 시설 용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세교 신도시를 가보시면 하나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바로 대형 의료 시설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본 사업지 네. 뒤쪽으로 바로 인접해 있는 사업지에 대형 의료시설 용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큰 대형 의료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많은 의료 인력들이 오피스텔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호재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확정된 건인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인근에 본원을 이전 예정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수도 한 750명에 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 요인으로 좀 개발 호재 요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피스텔 내부 모습부터 한번 매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구조로 좀 되어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하우스나 이렇게 많이 네. 방문하신 분들은 원룸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특이성 이런 것들은 참 찾아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오늘 소개하는 물건을 좀 사진을 보면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6.9평에서 22.89제곱미터에서 7평 정도 이런 사이에 되는 그런 물건들인데 네.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네. 아파트에만 존재하는 팬트리 공간이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사진으로 있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네. 현관의 팬트리 모습인데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네. 오피스에 항상 문제점으로 네. 제시되는 것이 수납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접이식 자전거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네. 넓은 팬트리 공간을 공급해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일괄 소등 스위치라든지 엘리베이터 콜 서비스가 여기는 제공된다는 겁니다. 역시 사진으로 나오고 네, 있네요. 이렇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층에 살면 직접 누르고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요. 네. 홈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네. 우리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뭐냐면 네네. 우리가 핸드폰으로 밖에서 소등을 하거나 점등을 네.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옵션 역시 오피스텔에서는 거의 없고 아파트에 공급되는 그런 그쵸. 옵션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관리비 절감, 생활의 편리성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사용자 편의를 고려를 많이 했네요. 네.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면 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 전반적으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네. 넓으면서 특히 이제 이중창 로이 유리로 이제 시공을 하면서 네. 방음과 단열 이런 곳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거랑 건물 전체 외관을 LED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주차 공간이나 건물 외경은 상시로 전원을 켜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상당 부분 차지할 수 있는데 네. LED 등으로 이미 설치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적인 면에서 상당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가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엌 공간 좀 보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요. 네. 빌트인 시설을 보시면 지금 사진에서도 확인되겠지만 우리가 세탁기라든지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인출식 식탁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고요. 그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이 좀 소형 냉장고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네. 보신 것처럼 굉장히 넓은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좀 보면 우리가 지금 화장실 공간인데요. 화장실이 상당히 평소에 비해서 넓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공간과 샤워 부스가 분리되어 있고요. 저 끝에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욕실 벽면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아기자기하게 공간은 좀 좁지만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곳곳에 수납 공간을 배치했다라는 것 이렇게 좀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릴 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추가로 좀 되어 있다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든지 주차 관제 네. 강화되어 있고요. 100% 자주식 주차 되어 있고 옥상에는 정원이랑 북카페 등을 두어서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파트에서 그러네요. 볼 수 있는 그런 생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지금 기타 구조에서 나와 있지만 CCTV가 70대 정도 설치됨으로써 상당히 보안과 네. 안전에 많은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관리비를 좀 절감할 수 있게 인테리어를 신경 쓴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지금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의 오피스텔 분양 매물 만나보고 계신데요. 매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지역번호 02-3772-0273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시 유의사항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투자 시 유의사항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 호재 요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탄 세계 복선 전철은 현재 타당성 용역 검토 중입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물건지도 직접 가보시고 홍보관도 방문하시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주변에 갔을 때는 실제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는 분들 위해서 포인트 한번 점검 다시 해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금액, 실투자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대까지 실투자 금액이 저렴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실투자 금액 대비해서 수익률이 한 8%에서 10%, 11% 정도 사이에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진을 통해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관리비 절감 시스템과 다양한 그 홈 오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시스템, 그다음에 방범과 안전 시스템을 구현했다라는 것 투자 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매매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예, 매매가를 이제 분석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분석으로 일단 매매가는 타입이 아마 오피스텔이라서 한 4가지 타입으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A 타입을 기준으로 기준주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면요. 분양가는 1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즉 층과향에 따라서 분양가 좀 일정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마 3.3제곱미터당 600만 원대 수준이라고 볼 수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은 1,000에서 50에서 55만 원. 그다음 예상 대출액은 7,200만 원 정도. 실투자금은 3,68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수익률이 한 9%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매물 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사무실 매물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지하철 3호선 신사역과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 매물입니다. 전용 면적 150.12제곱미터, 계약 면적 286.46제곱미터로 매매가는 약 17억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실투자금은 약 8억 5천만 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호선 신사역 바로 옆에 위치했네요. 네, 입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그 3호선 바로 신사역 나오자마자 아마 인접해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이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의원시설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병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일대 입지 여건을 좀 설명드리면요. 신사역 일대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밀집 지역입니다. 성형외과 밀집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신사역 쪽으로 한국 야쿠르트라든지 기업체, 대기업체가 포진돼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먹거리로 유명하죠. 간장게물 골목 이렇게 있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위례 신사선 개통 예정으로 인해서 신사역 상권이 지금도 유동인구가 많지만 향후에도 굉장히 상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그럼 또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네, 이쪽 지역에 좀 더 지금 입지 여건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강남구에서 최근에 강남구 비전 2030 실행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사역 지역이 신사와 논현역 지역을 뭘로 키우려고 하느냐면 향후에 의료, 관광, 도시 중심으로 키우겠다 이런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사역 주변, 논현역 주변을 가시면 왜 이렇게 병원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이런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지역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한 비전 2030 실행 전략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위례 신사선 경전철 노선입니다. 위례 신사선이 사실은 그 위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나온 네. 경전철 노선인데 2024년까지 이렇게 이제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 강남구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 신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그 가락시형 아파트를 거쳐서 지금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황금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신사역 일대가 현재도 3호선 역세권이지만 이렇게 위례 신세선까지 연결이 되면 더블 역세권으로서 상권이 매우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의 개발 호재까지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 이번에 이 사무실 어떻게 설계됐는지 한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용 면적은 한 150제곱미터 정도, 한 45평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4층, 전체 건물은 14층 중에 12층 건물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건물이라 조망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층수는 14층에 12층이고 네. 용도는 성형외과 수술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아. 2017년 4월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용도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매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잠원동 2층 사무실 매물 보고 계신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역번호 02-377-0273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지 유의사항 한번 짧게 알아볼까요? 예, 투자시 유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매물은 4월 말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향후에 일부 공실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용도는 일종 생활 근린생활 시설, 의원 시설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내가 이쪽 지역에 병원을 개원하겠다. 이런 실수요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건물이다. 이렇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겠네요. 네, 유의사항 살펴봤고요. 자, 그럼 포인트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세 가지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중심지인 신사역 주변 병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의원을 피부과나 성형외과 관심 있는 의료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사역 4번 출구 초역세권 건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대로 신사역 교차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을 세우면 노출 가시성으로 표현하는데 그 간판을 알면 너무나도 잘 뛰는 자리라는 네. 그런 물건 마지막으로 좀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정리해 주셨는데 이 지역이 또 지역이 좀 비싼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네, 매매가 가격 어떻게 될까요? 예. 네. 예상 매매가 17억 5천 매물입니다. 17억 5천에 나와 있고요. 현재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만기가 되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대출가는 8억 정도 예상이 되고 네. 예상 실투자 금액은 8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로서 수익률 한 6%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매매가 분석까지 해드렸는데요. 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원동 사무실 매물까지 갈무리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노철호 소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토요일엔 데일리 부동산 준비한 수전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역번호 02-377-0273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